안녕하세요. 우주책방 마님입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여기 노란 책 보이시죠? 요즘에는 책 표지가 노란색이 많은 것 같아요. 눈에 확 띄고 예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볼 책은요. 일상의 습관들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보통 지금 당장 조금 이렇게 돈을 아낀다고 해서 백만장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사흘 연속 체육관에 간다고 해서 멋진 몸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밤에 1시간 동안 내가 열심히 스페인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또 스페인어를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아주 작은 변화가 있을 뿐이지 그 결과가 이렇게 저희 눈에 확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변화는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죠. 하지만 백만장자라고 해도 매달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다면 나쁜 궤도로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파산했다고 해도 매달 조금씩 저축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경제적인 자립으로 가고 있는 좋은 신호인 거죠. 제가 가수 이상민 씨 보시죠? 이상민 씨 보시면 정말 그렇게 많은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갚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저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벌어지면 벌어진 만큼 꾸준히 꼭 갚는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셨는데 정말 그 빚을 다 갚아내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몇십억이라는 돈을 다 갚아내게 됐잖아요. 그 1%가 쌓여서 만들어진 힘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어디에 그 시간을 들였던지 간에 그것을 이렇게 복리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요. 복리라는 거 아시죠? 일반적인 이자가 이렇게 높아지는 방법보다 배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일상에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대나무는 처음 5년간 뿌리를 옆으로만, 땅 밑으로 옆으로만 펼쳐지게 되는데 그동안은 거의 저희들 눈에 띄지 않아요. 하지만 일단 싹을 틔우고 위로 뻗기 시작하면 단 6주 만에 30m의 높이로 자라게 됩니다. 이것을 잠재적 잠복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돌파할 때까지는 절대로 습관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내심이 절대로 필요한 거죠. 제가 커다란 바위를 매일매일 쇠망치로 내리쳐서 마침내 제가 101번째 쳤을 때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1번째 내리친 힘이 그 다른 날 내리쳤던 힘보다 유독 세서 그날 그 바위가 부서진 걸까요? 아니죠. 그 이전에 무수히 많이 내려쳤던 그 100번의 힘이 모여서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 바위가 둘로 쪼개진 거죠. 그러면 사람이 결과도 잘 안 보이는 행동을 오래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이 잠복기를 돌파해낼 수 있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습관을 유지해주는 비결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하고요. 시스템은 과정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데 사람들은 목표를 생각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시스템을 고안하는데 시간 투자를 하지 않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목표는 똑같아요. 그런데 왜 성공과 실패로 결과가 나뉘어지는 걸까요? 방 청소를 한다는 목표 하에 두 사람이 깨끗이 치워놔도 다시 더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목표 달성 후에 오는 요요 현상이라고 해요. 한 번의 목표는 깨끗하게 달성을 했지만 이 깨끗함을 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은 거죠. 하지만 시스템의 수준을 너무 높이시면 안 돼요. 낮춰야 돼요. 그래야 지속 가능한, 장기전이 가능한 습관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집을 치우긴 치웠는데 물건에도 자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 정말로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모든 물건에는 자기 집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가방은 가방 자리에 가야 하고 또 뭐 모자는 항상 이 자리, 코트는 이 자리. 모든 물건에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정해두지 않은 물건은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니까 집이 없으니까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이 집을 어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구축해 놓는 게 정리에 있어서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습관은요. 근본적인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세우기 시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흡연자가 2명 있다고 해봐요. 둘 다 지금 금연 중이에요. 누군가가 담배를 권했을 때 A라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담배 끊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은 다르게 보면 좀 짠하긴 한데 엄청 피고 싶지만 안 피기로 해서 제가 지금 어마어마한 애를 쓰면서 참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흡연자였지만 자기가 흡연자였다는 믿음을 안 버리고 행동만을 안 피우기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B라는 2번째 사람의 말을 들어보세요. 담배를 딱 권했을 때 괜찮습니다. 전 흡연자가 아니거든요. 라고 대답한다면 와, B라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담배를 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A한테는 분명히 한 번 더 권하실 거예요. 에이, 끊긴 뭘 끊어. 에이, 오늘까지만 한 번만 더 피고 내일부터 끊어. 하고 막 권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지를 남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B분처럼 저는 흡연자가 아닙니다. 라고 딱 단호하게 말하면 누가 감히 그분한테 다시 한번 담배를 피라고 권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차마 입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차이를 느끼실 수 있겠죠.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목표는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독서가가 되는 것이고 마라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악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음악하는 사람입니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 한 번 쳤다고 축구선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공을 매일매일 차로 나가다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축구를 하는 사람, 뭐 축구 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나는 축구 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림 한 장 그렸다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진 않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해 나가면서 서서히 증거가 쌓이고 자아상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와 함께 영향력도 엄청나게 강화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단순한 목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정체성이 계속 바뀌면서 좋은 쪽으로 순화돼야 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 초점은 늘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 되지 어떤 결과를 얻어내겠다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하면 나는 날씬해지고 싶어. 이건 단지 목표예요, 목표. 이러면 살을 빼기도 어렵고 지속하기도 어렵대요. 왜냐면 살을 10kg, 뭐 12kg 이렇게 빼고 진짜로 날씬해지고 나면 제 목표가 달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되지? 하는 사이에 벌써 요요가 다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잡으실 때는 나는 이번 달부터 날씬해질 거야. 살을 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정체성에 관한 나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 거야. 그럼 이제부터 건강한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막 눈앞에 치킨 피자가 막 펼쳐져 있어도 건강한 사람은 이 상황에서 피자와 치킨을 먹을까? 샐러드를 주문할까? 라고 한번 자문해 보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행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 분명하게 만들어라. 뭘 분명하게 하라는 거지? 둘째,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셋째, 하기 쉽게 만들어라. 넷째,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이게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라면 그러면 나쁜 습관을 깨뜨리는 방법은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거를 반대로 하면 되겠죠. 보이지 않게 만들어라.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라.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그리고 불만족스럽게 만들어라. 그럼 첫째, 습관을 분명하게 쪼개서 만드는 것부터 해볼까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는 경향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크다고 해요. 세부 사항을 적는 거죠. 예를 들면 난 그냥 건강한 음식을 먹을 거야 이제부터. 이렇게 뭉뚱그려서 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경우 콜라 대신에 반드시 녹차를 마실 거야. 뭐 이런 경우 뭐 커피 대신에 전통차를 마실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걸 정해놓는 거죠. 이러면 지키기가 점점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파악한 후에 또 다른 행동을 자신의 습관을 먼저 파악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새로운 행동을 이제 쌓아 올리셔야 돼요. 이것을 습관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 습관 쌓기라고 합니다. 매일 하고 있는 행동에다가 자신의 습관을 가지고 싶은 습관을 하나를 쌓아주는 거죠. 이 책의 106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명상. 매일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나서 나는 1분 동안 명상할 것이다. 운동에 관한 거라면 퇴근 후 외출복을 벗고 나서 곧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을 것이다. 감사. 저녁 식사 자리를 앉고 나서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데 대해서 감사하는 말 한마디를 할 것이다. 안전에 관해서는 운동화를 신고 나서 친구나 가족에게 내가 어디서 얼마나 달릴지 문자로 알려놓을 것이다. 원래 하고 있던 행동 옆에다가 자기가 다음에 뭘 할 것인지를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습관 쌓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아침마다 사과를 먹게 된 비밀이 있어요. 기타를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두면 연습을 하지 않게 된다. 손님방 한 구석에 있는 책장에 책을 꽂아두면 책을 읽지 않게 된다. 찬장의 맨 위쪽에 비타민통을 두면 비타민을 먹지 않게 된다. 습관을 일으키는 신호들이 미미하거나 감춰져 있다면 그것은 지나치기 쉽다. 제가 어제 마침 찬장 정리를 했는데요. 어제 유통기한이 한 1년 지난 비타민 C 하고 또 다크 초콜릿 또 1년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온갖 종류의 영양제들이 먹다 만 것들이 다 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꺼내서 식탁에 두었더라면 제가 먹지는 않아도 뭐 식구들 중에 누군가는 먹었겠죠. 너무 아까웠어요. 정말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둘 걸. 그래서 이 사람도 사과를 잘 먹지 않았는데 사과를 사서 그릇에다가 담아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식탁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먹게 되더라는 거죠. 물을 제가 정말 안 마시거든요. 하루에 한 잔 마실까 말까. 뭐 국 아니면 다른 걸로 다 대체를 하고 정말 컵에다가 물을 따라 마시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싶다면 아침마다 물병 여러 개에다 물을 가득가득 채워서 뭐 여기저기 놔두는 거죠. 책상에도 하나 놔두고 식탁에도 하나 놔두고 뭐 문 앞에도 하나 들고 갈 수 있게 놔두고. 저는 이렇게 쉬운 방법을 왜 안 썼을까요? 분명히 가져갔어도 먹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눈에 물이 보이는 빈도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먹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눈앞에 정확히 놓여 있으면 좋은 결정을 내리기가 쉽고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각 방 있죠, 방. 각 방은 한 가지의 주요 용도로 쓰는 게 좋대요. 뭐 방에서 뭐 놀이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이러면 방에 들어가도 쉽사리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은 딱 잠자는 용도로만 쓰고, 뭐 노는 건 거실에서만. 맨날 놀던 거실에서 공부를 하라 그러면 또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게 있나 봐요. 신호가 막 뒤죽박죽으로 섞이는 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모든 습관은 자기 구역이 있다. 또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그 반대로 그것을 유발하는 신호에 노출되는 일을 줄이는 거래요. 어떤 일을 끝마칠 수 없을 것 같다면 휴대전화를 몇 시간 동안 다른 방에 놔두기. 그다음에 현실이 계속 불만족스럽게 이어진다면 시기와 질투심을 자극하는 SNS 계정 팔로잉을 끊어라. TV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면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없애버려라. 전자기기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면 최신 제품에 대한 기사를 읽지 마라. 그렇죠. 옷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카스나 뭐 이런 채널에다가 계속 옷을 업데이트 되는 걸 이렇게 알림으로 받다 보면 보는 족족 사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옷을 안 사고 싶으시면 제일 먼저 그런 계정들을 끊어내는 거. 소식 받기를 피하세요. 그러면 돈도 아끼고 그 모은 돈으로 다른 어떤 큰 일을 또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감동받은 거는 저는 해야 한다, have to, must를 해내다, get to로 바꾸는 것이다. 이 말에 정말 공감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피곤할 때는 정말 음식하기가 싫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막 어떻게든 이를 깡물고 정말 개구리를 먼저 먹어낸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막 해낸 다음에 오늘도 나는 해냈어. 나 정말 하기 싫었는데 나 정말 굳은 의지로 이 일을 식구들을 위해 해냈어. 라고 말하면 좀 뿌듯한 느낌 있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해냈어. 나 해낼 거야. 이렇게 말하면 용기도 갑자기 확 솟으면서 그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충동도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해냈다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습관이라는 것은 오래 하는 것보다는 횟수가 중요하대요, 횟수가. 습관 한계선을 넘어설 때까지 성공적인 시도들을 자꾸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뭐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거 있죠. 막 지리지리 오래 지속하는 게 아니라 자주 하는 횟수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공감해요. 터무니없을 만큼 사소할 것. 오늘부터 팔굽혀펴기 저 한 개도 못하는데 뭐 10개씩 해보자. 이렇게 제가 만일에 결심을 했다면 이거 며칠 갈까요? 이거 한 이틀? 이틀도 못 갈 것 같아. 한번 하고 팔 아파서 그 다음날 근육통으로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고 습관으로 만들 때는 정말 사소하게, 터무니없이 사소하게. 여기서는 2분 규칙을 사용하래요. 2분 이하로 해라. 매일 밤에 책을 읽어야지, 자러 가기 전에 이렇게 하지 말고 한 페이지만 읽어야지, 한 줄만 읽어야지, 요가를 해야지 이러지 말고 요가 매트를 깔아야지. 깔고 나면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 동작 해보는 거죠. 한 동작 했는데 나 잘해 오늘. 필 받네? 그러면 또 2동작, 3동작 해보는 거죠. 수업 시간에 공부해야지 라면 얼마나 머리가 지근거릴까요? 그럼 그냥 노트를 펼쳐야지 라고 하는 거래요. 그리고 아침마다 조깅을 5km 뛰어야지 하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냥 운동화 끈을 묶어야지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그 습관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죠? 쉽게 따라가기. 그래서 이 사람은 나쁜 습관을 버리는 방법으로 어시스턴트에게 내 계정의 비밀번호들을 리셋해서 각종 기기에서 자기 자신을 로그아웃 시켜달라. 주중에는 월화수목 금에는 로그아웃을 시키고 한 주 내내 방해받지 않고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이 되면 어시스턴트가 다시 비밀번호를 주고 그 비밀번호를 받은 걸로 다 로그인을 해서 엄청나게 SNS를 막 즐기는 거예요. 신나게 즐기고 올리고 뭐 소통하고 다시 월요일이면 또 비밀번호를 확 바꿔버려서 아예 접속을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법을 썼대요.
이거 대단한 의지력이에요. 어시스턴트하고 굉장히 소통이 잘 돼야겠죠. 협력이 잘 되면 이것도 굉장히 멋진 방법인 것 같아요. 혹시 SNS 중독되신 분들은 자신이 한번 해보세요. 자기 스스로가 계정에서 다 로그아웃 하시고 주중에는 하지 않는 걸로, 주말에만 하시는 걸로. 그리고 또 운동에 대한 보상으로 아이스크림 한 통을 먹는다면 자기 정체성과 충돌할 것이다. 이게 뭐지? 운동하고 나서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죄책감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상이랍시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러한 보상으로 마사지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고급져, 고급져. 응? 전신 마사지를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내 몸을 그렇게 구석구석 문질러주는 보상, 마사지. 되게 좋은 보상 아닌가요? 그죠? 자신의 몸도 살피게 되고 또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와도 일치하게 되는 거니까. 보상은 습관을 시작하게 하고 정체성은 습관을 지속하게 한다.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즐거워야 한다. 어떤 습관도 즐겁지 않으면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죠? 또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영업을 하나 할 때마다 영업 전화를 하려면 굉장히 무서워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상담 전화 이런 것도 해봤는데 막 하기 전에 막 하기 싫고 막 떨리고 두렵고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 하고 나면 괜찮아요. 또 의외로. 그래서 한 통을 성공을 하고 나면 클립을 하나 통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또 한 통을 성공하고 나면 또 클립을 하나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막 20개 뭐 어느 정도까지 딱 쌓이면 거기에 대한 자기가 또 보상을 해주고. 나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저희 애한테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너도 뭔가를 성공하면 클립을 모아봐. 엄마가 20개를 모으면 뭐 3,000원 상당의 장난감을 사줄게. 그렇게 했죠. 근데 되게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운동하고 나면 막 달력에다 X 하잖아요. 이거 군대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고 나서도 XX 치면 뭔지 모를 뿌듯함. 그리고 또 X를 계속 치고 싶은 마음에 운동을 빼먹기가 싫거든요. 그런 것도 좋은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습관이 있나요? 습관은 두 번째 실수에서 무너진다. 중요한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 이렇게 가슴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할 법칙이 있어요. 절대로 2번은 거르지 않는다. 특히 연속으로 2번은 거르지 않는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2번째 실수는 피할 수 있다. 처음 실수가 절대 나를 망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2번 거르는 것은 새로운 습관의 시작이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한 번까진 괜찮아.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2번 연속으로 그렇게 거르게 되면 이것은 또 다른 새로운 습관의 형성이다. 그럼 그 또 나쁜 습관이 들여졌으면 그 습관을 지우기 위해서 또 얼마나 노력을 해야겠어요. 그죠?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빨리 되돌아온다. 빨리 회복한다면 습관이 무너진 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 명절 때 먹은 살 빨리 빼라고 하잖아요. 오래되면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 또 생기려고 하면 얼른 버려내는 게 좋은 거죠. 이 책은 정말 한자 한자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습관 책들은 정말 원론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해서 도대체 습관을 어떻게 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유지하라는 건데 맨날 요요 오고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정말 너무 구체적으로 방법을 소개해놨어요. 그리고 또 그 방법들이 어렵지도 않아. 어려우면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책은 그 규칙을 굉장히 충실히 따른, 자기가 뱉은 말을 굉장히 충실히 지킨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정말 즐겁게 읽었고요. 재밌고 또 습관 쌓기라는 개념은 진짜 사소한데도 되게 기발한 것 같아요. 기발한 아이디어고 우리 습관의 형성을 쉽고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막 물개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오주책방 시민 여러분, 이 책 읽고 또 잘 읽었다 하고 끝내실 건가요? 절대 안 되죠. 오늘 바로 공책에 자신이 매일매일 하는 행동들을
적어보세요. 뭐 샤워하기, 이빨 닦기, 신발 신기, 뭐 하기, 옷 입기 뭐 이런 거 있죠. 거기다가 자신이 이루고 싶은 새로운 습관 하나씩을 붙여서 해보세요. 예를 들면 나는 양치질 할 때마다 영어 단어 딱 4개만 외워야지. 힘들면 1개만 외워도 아니 외우는 것도 아니고 영어 단어 한 번 따라서 읽어야지. 끝. 할 수 있겠죠. 1독 1행 아시죠? 제가 첫 스타트 한 책. 그 책 한 권 읽었으니 오늘도 책 한 권 읽었네? 그럼 하나는 꼭 실행해 봐야 되겠죠? 저와 함께 이 책을 읽는 동안 시간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